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문회가 꽤 밋밋했죠? 아이고, 지난주 다스베이다에서 그러니까 털보 총수님이 청문회를 보면 민주당 안에 또 윤석열 총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윤석열 총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함을 똑바로 부르고 싶은데, 에고. 아무튼, 근데, 윤석열 검사장님의 검찰총장 지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당 안에. 아마 청문회를 보면 알게 될 거다. 이런 알쏭달쏭한 얘기를 했었는데, 털보 총수가. 무슨 뜻일까? 이러고 있다가, 그러니까 청문회 다 끝날 때까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새벽에 잠을 깨갖고, 새날, 푸나님 방송 조금 듣고, 나 뭐죠? 뭐 차단 좀 해제 좀 해주지. 새날님은 내가 차단당한 거 알지도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요. 어쨌든. 아니, 새날 푸나님이요. 푸른 나무님은. 어쨌든, 뉴스타파 욕하는 거 보고 기분 되게 좋았는데, 암튼 새날 조금 듣고, 그러다가 유재일 씨가 또 꼭두 새벽에 실방을 하길래 좀 듣다가, 그거구나.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려 볼게요. 어쨌든, 저는 이제 이거를 되게 청문회 보고 나서 이 윤석열 총장님하고 김상조 비교를 너무 하고 싶어갖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방송하려고. 그거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것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님하고 김상조 이 사람이 참 대비가 됩니다. 김상조를 우리 대통령님이 데려다가 계속 쓰고 계시기 때문에 뭐 심하게 욕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인간입니다. 비교를 좀 해보면요. 윤석열 검사장님은 진짜 평상심, 한결같음 이런 게 정말 돋보이는 분이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얘기를 하든 똑같습니다. 마치 우리 손석희 앵커님이 우리 노회찬님 한결같음을 갖고 앵커 브리핑 한 적 있었잖아요. 정말 그런 느낌이죠. 뭐 노동운동을 할 때든 국회의원이 됐을 때든 정말 한결같이 똑같았던 노회찬처럼 윤석열 총장님도 그런 면이 너무나 돋보인다는 거를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럴 줄 알았지만요. 반면에 이 김상조라는 사람은 저는 공정위장으로 우리 대통령님이 처음에 지명하셨을 때 사람들이 워낙 너무너무 칭찬을 많이 하길래 저도 기대가 되게 컸거든요. 와, 굉장한 사람인가 보다. 뭐 워낙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무슨 일들을 어떻게 해왔는지는 전혀 뭐 아는 게 없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정말 칭찬하고 또 우리 대통령님이 공정위장이라는 중요한 거를 맡기셔가지고 되게 기대를 했었는데 청문회를 보면서 참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국회의원들한테 굽실거리는 분위기, 좀 비겁하다고 해야 되나 저열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극존칭을 써가면서 막 읍읍거리는, 거의 뭐 읍소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걸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비굴해 보이지? 그 느낌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동안 나왔잖아요. 두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대기업 우리나라 재벌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대기업이 하청기업을 그러니까 이게 본래는 협력기업인데 하청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죠. 지금 구조상 이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된 게 사실은
뭐 뉴스에 나오는 게 별로 없죠. 대기업 안에서 뭐 순환 출자 이런 것들은 해결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것도 그거지만 그 하청기업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런 얘기가 안 들리고, 그 다음에 아주 대표적인 그 제 식구 감싸기, 뭐 후배 감싸고 뭐 그 공정거래 공거위 안에서 공정위 안에서의 후배를 감싸고 뭐 이랬던 그 문제 때문에 엄청 뭐 경실련도 김상조 뭐 이딴 사람들을 둘러싸고 두 패로 나뉘었다는 얘기까지 했었죠, 유재일 씨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대통령님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모르고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요. 왜냐하면 그 딥스테이트, 제가 강조해드리는 그런 딥스테이트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작당을 하고 보고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뭐 아니면은 뭐 시사평론가들처럼 그렇게 모든 뉴스를 다 뒤지는 사람들도 놓치는 것들이 있는데, 대통령님이 그 바쁜 와중에 모든 뉴스를 다 보고 모든 보도를 다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면은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마치 그 하우스 오브 카즈라는 그 넷플릭스 그 정치 시리즈물 있었잖아요. 거기 그거 보면서 거기에 왜 그니까 탄핵 당하기 직전까지 몰려가지고 주인공이 야료를 부려서 탄핵 당하기 직전까지 몰려가지고 대통령이 선출됐다가 2년도 못 채우고 1년쯤 지나서 사임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때 부통령이었던 그 주인공이 그러니까 갖은 권모술수의 모략질, 마치 뭐 우리나라 그 옛날 뭐 여자들이 궁궐의 여자들이 그렇게 하는 그런 수준의 그 저열한 이간질, 거짓말 이런 거에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려고 만들어낸 그 모략질에 속아 넘어가면서도 그 사람이 그 부통령이 진짜 자기 친구인 줄 알고 물러나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는 그 얼마 전에 이렇게 봤었는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생각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재명 지사님도 노무현 대통령님은 저들을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나는 저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면서도 뭐 여전히 너무 착하고 순진해가지고 속는 그 몰입애들한테 속는, 뭐 저는 뭐 이해찬 유시민까지 포함된다고 생각되는 그 몰입애들이요. 권력을 갖고 분탕질 치는 그 의회 독재 이거를 꾸리고 있는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한테 저는 이재명 지사님도 특히 이해찬한테 속고 있을 가능성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김상조한테 속고 있을 가능성은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정이 장일 때보다 요새 이제 그 청와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매스컴에 더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진짜 정말 끝내주게 거들먹거리는, 도대체가 지금 현재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청와대하고 행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최고의 그 거들먹거리는 꼴값 떠는 분위기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김상조를 보면서. 그럼 그렇게 이율배반적이고 막 그러니까 손을 만지 막 파리가 손을 비비는 것처럼 그딴 분위기로 청문회를 하더니 청와대 들어가고 나서는 완전히 이 나라는 내 거야라는 분위기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재벌들을 만나러 돌아치는 참 저는 그런 사람은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그 시리즈를 갑자기 얘기를 꺼내게 됐는데, 거기서 그 주인공인 그 부통령 그 사람이 맨날 강조하는 게 있었죠. 돈과 권력 중에서 돈을 쫓아가는 건 바보짓이다.
권력이 진짜다 이따위 소리를 맨날 떠들던데, 뭐 김상조도 뭐 뒷돈을 받아먹는 뭐 돈에 관심이 있는 캐릭터라기보다는 권력에 관심이 있는 것 같죠. 제 생각입니다. 뭐 이해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렇게 뭐 엄청 큰 돈은 필요하지 않지만 뭐 대통령에 올라앉는 사람이든 누구든 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진짜 브레인은 나고 실세는 나고 내가 휘두른다. 이딴 분위기, 이런 거지 같은 그런 멘탈을 가진 썩어빠진 엘리트들 중에 한 명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국민을 속이고 국민이 선택한 정치인들을 속이고 있단, 정말 그 증오심, 적개심 같은 게 들게 됩니다. 순전히 그 분위기 때문이죠. 그 분위기를 보고 느끼는 저의 답답함.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저는 계속 궁금했던 게, 우리 대통령님은 이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하청기업 사이에 빚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문제, 너무나 오랫동안 빚어져 온 이 엄청난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실까? 결국은 차기 공정위장을 누구로 선택을 하실까? 이런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재벌을 해체하고 뭐 재벌을 없애버리는 이런 것들이 절대로 대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벌이 먹고 있는 이 시스템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뭐 그 사내보유금으로 현찰을 완전히 쌓아둔 이런 대기업들이 돈을 풀어서 투자를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부활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뭐 김상조 이딴 인간들이 그런 거라도 좀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동시에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일반 국민들이 편안하게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결국은 하청 구조에서의 대기업의 그 전근대적이고 천민자본주의적인 횡포, 이 잘못된 악습을 끊어내면서 그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올바른 자본주의, 결국 이것이 지켜져야지만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도 지켜지는 거니까요. 이렇게 제대로 된 건강한 자본주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핵심적인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납품 단가 후려치기, 이거를 끝장내야 되고요.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주는데 요즘도 어음으로 끊어줄 거 아니에요, 대기업에서. 그러니까 어음으로 미루다가 현금 지급을 안 하고 어음을 주면 하청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들고 다니면서 어음 깡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음 깡하면 그 어음 깡하는 순간에 몇십 프로, 뭐 20%인지 얼마인지 뭐 이렇게 그 어음깡 받아주는 데다 뜯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쩌라고요, 하청기업은. 이렇게 딱, 그러니까 대기업과 하청기업의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거가 떠오르거든요. 납품 단가를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순환 출자 이런 것들 속에서 막 온갖 차명으로 다 만들어 놓은 문어발식 재벌기업 안에 있는 그런 데들을 내세우고 이러면서, 니네 아니면은 우리 이 물건 받을 때 너네가 안 하겠다 그러면은 뭐 널리고 널렸어 이따위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 추적 60분이 유튜브에 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방송 마치고 나서 좀 찾아보고 작년 2017년 여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급격하게 진행돼서 그것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어쨌든 그때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 우리나라 그 경제 시스템에서 그 상위 1%, 이 천민 자본주의를 휘두르는 이것들의 그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정말 리포트를 아주 탁월하게 잘한 방송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추적 60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찾아보고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찾을 수 있으면. 어쨌든 거기서도 다뤘던 문제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던 거는,
그 대기업의 하청이 뭐 1차 하청, 2차 하청 주르르 그야말로 그 체인식으로 하청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하청 기업의 똑같은 제품을 단가가 납품 단가가 음, 인상은커녕 뭐 깎았더라고요. 가격이 더 떨어진 것까지 봤었거든요. 정말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이 문제는 임기 안에 어떻게 해결하신 건지, 그러니까 김상조 같은 이런 너절한 인간들이 그렇게 진짜로 대기업을 지켜주는 대기업의 우리나라 경제구조 내에서의 이 지위 스테이터스를 건드리지 않은 걸로 보이는 현재까지는요. 이 문제를 정말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그게 계속 궁금할 따름입니다. 도대체 또 이제 김어준 총수가 김기식을 불러갖고 저는 김기식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진짜 꼴값을 너무 떨어서 싫어하는데 그 꼴값 던 이유는 말씀드렸었고요. 근데 어쨌거나 또 공정위 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러다 앉혀놓고 인터뷰를 하던데 20년 동안 삼성을 저격하고 뭐 15일 동안 거기 금감원 장으로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엄청난 일을 해냈었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던데 내가 개인적으로 그 김기식이 뭐 국회의원 때 어떻고 저떻고 했던 이런 일들을 갖고 뭐 자기가 너무 뭐 진보의 아이콘인 양 떠들면서 자기 합리화를 했던 이런 거를 아무리 내가 싫어한다 하더라도 이 대기업과 하청기업 사이에 이 천민 자본주의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내야만 하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어쨌든 이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계속 믿고 기다려야죠. 정말 여러분 이런 상황 그리고 이 윤석열 총장을 둘러싸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앙샹 레짐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비폭력적으로 합법적인 촛불혁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 방송 시작할 때부터 이미 앙샹 레짐이 시작됐다 이렇게 목 놓아 부르짖었던 이런 것들이 진짜 뭐 안 풀려나는 인간들이 없고 양승태도 골 때리게 굴고 있고 사법부하고 입법부가 절대 도와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금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만 바뀌어가지고 일이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차기가 이재명 지사님이 차기를 하셔야만 하는 진짜 그 이유가 계속 밝혀지고 있는 증명이 되는 날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청문회를 둘러싸고 윤석열 청문회를 둘러싸고 털보 총수님이 했던 얘기 그 알쏭달쏭한 그게 보니까는 그 시사저널 저는 그 기사를 못 봤었는데 시사저널에서 문제 제기했던 거하고 어제 또 터트렸다는 뉴스타파 여기에서 그 윤석열이 그 친한 후배의 형이었던 그 윤 누구누구 씨라는 그 세무서장 그거에 관계가 됐다라는 이 골 때리는 스토리에 관계된 이 반만 거짓말하는 이 거짓말장이들이 나오는 거죠. 이름이 이것들이 한 일을 보니까 새날 푸나님이 뉴스타파를 너무 저만큼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반가웠었는데 시사저널이 떠내려간 지는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시사저널이 너무 본래 애초에 그 마치 한겨레가 한걸레라 소리 듣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시사인이라는 게 또 새로 생겨나고 거기에 뭐 주진우 기자가 있었던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뉴스타파는 저는 계속 뭐라 했었죠. 그 버닝썬이란 영화 갖고 한번 어쩌고저쩌고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그 최승호가 거기 출연하면서 지금 MBC 사장이요. 그걸 보면서 진짜 웃기다고 생각하면서 막 욕을 한 적이 있었죠. 몇 번째 방송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됐는데. 근데 뉴스타파는 저는 질렸던 게 그 김어준 총수가 만들었던 그 기계를 이용한 부정선거하고 그 다음에 그 저기요.
그 세월호 외력에 의한 이 다큐, 이거 아까도 유재일 씨가 방송에서 잠깐 얘기하는 거 듣다가 이제 나와서 제 방송 준비한 건데요. 그거를 갖고 무슨, 그러니까 상업적 음모론이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김어준, 주진우 이런 진짜 언론인들을 공격하는 선봉에 서기 시작했죠. 뉴스타파가. 그거를 보면서 그때부터 뉴스타파는 안 보고 안 믿습니다. 최승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이부진이 프로포폴을 했다. 그걸 단독으로 터트릴 때도 뒤에서 누가 그 짓을 하는데 그걸 왜 뉴스타파로 갖고 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 이렇게 반만 거짓말을 하면서 여기에는 프레시안도 들어갑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반만 거짓말을 하는 이런 언론들의 본색과 껍데기 이거를 확실하게 추적해낼 때가 왔다. 그러니까 진짜 양심적으로 국민을 위한 언론이 아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그 민주당에서 작성했다는 내부 문건이요. 윤석열을 저격하는 그 내부 문건, 이게 시사저널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를 유재일 씨가 해주는 걸 들으면서 아 저거였구나. 김어준 털보 총수가 얘기한 게 이제 청문회 봐라. 나올 거다.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한 세력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한 게 아 저거였구나. 그제서야 알아들었었습니다. 시사저널 기사를 봤으면 그때 알아들었겠지만 어쨌거나요. 놓쳤었기 때문에. 누굴 것 같으세요? 그 안희박김 저격하는 문건 만드는 거기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부엉이들 뭐 40명? 국회의원 40명이 부엉이였나요? 그러면 거기 아무튼 대장 부엉이는 이해찬이고 친문 친노 그거 다 아우르면서 게다가 검찰 쪽까지 정보를 갖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는 거. 저는 생각나는 게 뭐 전해철이 검사였나요? 변호사는 그 전해철도 검찰 쪽에 있었던 사람 아닌가요? 그냥 처음부터 변호사였나요? 뭐 생각나는 게 참 기가 막혀서. 그래서 지난주 다스베이다에서 그런 얘기들하고 또 무슨 얘기가 나왔었죠? 여러분 다 보셨죠? 김어준, 주진우가 간첩이라면서요. 그 기무사에서 만들어서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던 그 간첩 기획하는, 그래서 뭐 거기 그 모든 진보적인 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모든 단체에는 무조건 그냥 이름을 갖다 쓰게 해 주신다는 그 함세웅 신부, 그 다음에 그 뭐 문재인이 간첩 대장인가요? 문재인 함세웅을 김대중 문익환처럼 엮으면서 거기에 김어준 주신우가 들어가 있었다면서요. 간첩 명단에. 웃겨가지고 안이 박김의 그 김이 김부겸이 아니라 김어준이라는 얘기가 몇 달 전부터 한참 계속 나왔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주무르고 아직도 자기네 이 나라가 자기들 거라고 이제 두고 보자 5년짜리 정권은 떠나가게 마련이다라고 숨어 있는, 그러니까 그들은 딥스테이트도 아니죠. 딥스테이트는 현재 권력 구조 안에 있는 것들 있는 인간들, 박혀 있는 인간들이고 뭐 이건 뭐 중요하게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뭐 엄청난 건지 아닌지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림자 정부, 섀도우 가버먼트요. 섀도우 캐비넷 말고요. 의원 내각제에서 얘기되는 섀도우 캐비넷 아니고 그 섀도우 가버먼트라고 일컬어지는 그 모든 정보기관 중심의 그 글로벌 네오콘 엘리트들의 진짜 그 앞잡이들이요. 정말 숨어있는 앞잡이들인 그 정보기관 쪽에서 숨어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을 뭐 국정원 기무사 이런 쪽에서 기무사에서 이제 나서가지고 간첩 조작 사건을 하면서 김어준 주진우가 간첩이었다잖아요. 오 마이 굿니스. 그러면 기무사 여러분, 이상호 김용민은 간첩 아니에요? 궁금하더라고요. 이상호 김용민은 간첩 아닙니까? 그러면 이상호 김어준 주진우는 간첩이고 그 다음에 뭐 시사저널 뉴스타파 그 다음에 뭐 프레시안 이런 데는 뭐 1등 공신인가요? 뭔가요?
그, 그, 백상 그게 JTBC 중앙 이쪽에서 하는 건지도 뭐 관심이 없어갖고 별로 몰랐었는데, 지난번에 그 시상식 봤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백상 거기에서 버닝이라는 영화, 그 유아인이 출연했던 그러니까 독전하고 비교해서 좀 상당히 저는 깝깝하다고 생각했던 그 버닝이라는 영화 엄청 띄워줬잖아요. 에? 그 정우성 씨 띄워주듯이 엄청 띄워주고, 저는 괜히 아무 감정 없던 한지민 그 여배우까지 싫어졌습니다. 너무 띄워줘가지고요. 미스 백이 무슨 신선한 뭐가 있다고, 무슨 엄청난 연기를 했다고, 뭐 망가지는 연기하면 연기 잘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승호의 버닝도 엄청나게 띄워주던데, 그래서 뉴스타파, 시사저널, 프레시어는 뭐 반만 거짓말을 하는 그런 그 CNN으로부터 시작된 그 거짓말, 메비우스의 띠를 창조해낸 그런 거짓말을 앞세운 가짜 진보, 가짜 양심적인 세력, 이렇게 외세와 글로벌 엘리트들을 끌어들인 이해찬, 뭐 홍석현, 뭐 법륜, 박원순, 그리고 그 하수인들인 심상정, 뭐 유시민, 이딴 쪽에를 뭐 지켜주고 키워주면서 그래서 그 힘을 통해서 나경원, 황교안을 필두로 하는 토착 외국까지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이런 세력들의 장악을 위한 1등 공신입니까? 뉴스타파와 시사저널과 프레시아는요. 그리고 김어준과 주진우는 간첩입니까? 이상호, 김용민은 간첩 아니에요? 손석희 앵커한테는 차마 간첩이라고 얘기 못하나요? 언론들의 교통정리를 할 때가 왔고, 그리고 김어준 총수가 이제 다스베이더를 통해서 자, 대통령께도 바라는 게 있듯이 김어준 총수에게도 그 민주당 내부의 진짜 적폐 구더기들을 폭로를, 이제 총선 1년 남았으니까 1년 안 남았죠. 10달 남았나요? 그러니까 시작하실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웠는데, 진짜로 우리 털보 총수께서 시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권리당원 300만 권리당원 되는 그 권리당원 가입도 7월 말까지 해야 된다고 막 시작하셨죠. 에? 다스베이다에서 정말 권리당원 100만 명 이상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털보 총수님. 그러면서 그 경선을 통해서 전해철, 김진표, 임종석은 드러난 근거가 너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해철 이런 그 삼성의 앞잡이들, 이런 거짓 발사기 같은 것들을 민주당 안에서 솎아내는 거에 일어서 주시기를 정말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KBS도 알고 봤더니 그 태양광 이것 때문에 KBS 엄청 욕을 했었는데, 거기 노조가 2개가 있다는 걸 까먹었었거든요. 근데 제발 새 노조가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추적 60분 이런 거 만드는 쪽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창이나 뭐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님 그 마구마구 음해했던 그런 다큐 같은 이런 거 만드는 쪽은 뭐 옛날 노조 인 것 같은데요. KBS 새 노조도 좀 힘을 내주시고, 엠빙신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스트레이트가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이런 거 하는 쪽, 어쨌든 제발 좀 다 일어나 주시길,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털보 총수님이 주도하는, 이끌고 리드하는 이 진짜 언론을 이끄는 그 분위기 속에서의 대장이 이들이다 라는 걸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최승호는 좀 꺼져줬으면 좋겠어요. 좀 꺼져주시지. 최승호씨, 당신은 좀 퇴장을 해주시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대통령님께 제발 공정거래위원회 장을 올바로 선택을 하시는, 올바로 지명을 하셔서 대기업의 투자는 이끌어내고 대기업의 경제활동을 뭐 일본, 중국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국가가 보호를 해야죠. 정부가 보호를 할 부분은 하되 그들의 저열한 천민 자본주의식인 그 전근대적인 그 하청 기업 뜯어먹기, 돈도 안 주고 제품 단가를 후려치고 이런 정말 악마 같은 이따위 짓은 제발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올바로 그러니까 대안을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또 믿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저 김상조 같이 저따위 인간들 일관성 없고 필요할 때 파리처럼 손을 부비고 조금만 키워주면 거들먹거리면서 육갑 칠갑을 떨어내는 저런 인간들을 제발 부디 끝까지 믿지는 말아주시기를 정말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양정철 씨가 우리 대통령님이 사람 의심하는 걸 너무 싫어한다고 말도 못 꺼내게 한다고 얘기했던 그거가 뇌리에 박혀갖고 진짜 너무 너무 선하고 착하신 면이 있어서 저런 쓰레기 같은 김상조 같은 저런 쓰레기 같은 분위기의 인간들을 너무 믿으셨다가 또 고통당하실까봐 유시민, 박원순, 심상정 그런 것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딴 인간들 뭐 이해찬한테도 너무 많이 속으셨을 텐데 정말 걱정됩니다. 외람되고 주제 넘지만요. 정말 우리 대통령님과 이재명 지사님과 그리고 애국적인 언론인들 김어준, 주진우, 이상호, 김용민 그리고 손석희 그리고 또 그 애국적인 스피커들을 위해서 오늘도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 계속 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권리당원 가입합시다, 여러분. 이달 안에요. 금방 또 뵙겠습니다. 하늘이시여.